원장님 방금 네. 좀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 예. 중국이 지금 한국 서해 배타적 경제 수역 이 항해 금지 선포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좀 저건 보통 우리가 공격적으로 들리는데 만약에 이제 일본이나 미국, 뭐 브라질 혹은 뭐 칠레 이런 나라 같으면 네. 큰 바다나 지점면에서 이제 200캐리 경제 수역을 놓잖아요. 근데 좀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것은 저게 영어로 EEG라 그러는데 네. 아마 저게 Exclusive Economic Zone 뭐 이런 식의 영어적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선포하면 어떻게 되냐면 공해 지역까지도 포함시켜 갖고 이거 우리 바다니까 너네들 이리 오지 마. 니네 나라 배 여기 우리 영역이니까 네. 못 다녀. 이런 식으로 막 아주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거 하잖아. 책상에 줄 딱 꺼놓고 여기 내 자리니까 너 이거 건너면 안 돼? 네. 이런 거. 금 넘어오면 다 내 거 그렇죠. 뭐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 지금 국제사회에서 지금 중국은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중국 땅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렇게 1도련선 그다음에 태평양 더 멀리 나가서 제2도련선을 거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분명히 남지나 해나 동지나 해나 이런 곳은 공해란 말이죠. 예? 미국도 다니고 일본도 다니고 대만 한국도 다니고 중국도 다니고 다 하는데 거기를 지금 자기네 앞마당이다. 예? 심지어는 베트남 앞에도 자기네 저기 바다라고 주장을 하고 필리핀 쪽도 자기네 바다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배타적 경제 수역을 지금 오늘 방금 전에 선포했다. 이 얘기는 전 서해도 보면 지금 만들어서는 안 될 지금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근데 그걸 갖다 이제 조금 있으면 그런 걸 또 만들겠죠. 그런 걸 여러 개를 만들어서 그다음 어떻게 할까요? 기지를 만들겠죠. 그리고 여기는 우리 땅이라고 하겠죠. 지금까지 중국이 해왔던 방식은 다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산호초 섬이 있어요. 그럼 거기 들어가고 시멘트를 붓고, 네. 그다음 구조물 갖다 놓고, 그래서 조금 더 면적을 만들어요. 그런 걸 또 점점 더 불려 나가요. 마치 산호초가 불어나는 것처럼. 네. 그렇게 해서 여기는 원래는 공유상에 있었던 보일락 말락 하던 그런 산호섬도 거기다 뭘 다 덮어 씌우고 구조물을 갖다 놓고 해서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비행장도 만들고 군사기지도 설치하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공해상에다가 여기는 내 땅, 여기는 중국 영토, 여기는 따라서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우리 앞마당 바다. 네. 이걸 갖다 지금 강제로 주장하는 거죠. 네. 근데 저게 인공섬 같은 걸 만들어서 단순하게 무슨 영토 확장 이런 식으로만 볼 게 아니고요. 네. 지금 중국은요, 특히나 시진핑 체제로 와서 이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를 갖다가 소위 중화 사상으로 그다음에 중국 빛깔로 그렇게 해서 세상을 지금 통일을 하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자기들만이 유일한 패권국이 되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그 점잖지 못하게 빨리 속내를 드러내고 하다가 지금 그게 다 들켜버렸죠. 네. 그 덕분에 지금 트럼프라고 하는 중국의 손자병법을 많이 읽고 중국을 잘 알고 있는 그 트럼프라는 인물에 의해서 지금 묵사발 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거는요, 중국이요, 우리나라를 진정한 독립국가로 보고, 그리고 우리랑 1992년도 8월 24일 날 외교관계를 맺었던, 대등한 국가라고 생각한다라면 저런 짓을 못하죠. 저자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너네들은 5,000년 동안 우리 발밑에 있었던 속국이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한테 조공바치는 속국이어야만 돼.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어떤 불법적인 구조물을 지금 서해상에다 만들어 놨죠. 그리고 거기가 이제 자기네 기지라고 주장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고를 가장한 걸로 해서 부셔버려야 돼. 응? 사고 가장해서. 그러니까 자연적인. 우리가 무슨 공격했다 이게 아니라 네네. 저거를 부수려면은 예를 들어서 폭파 전문가들 있잖아. 반대로 EOD 팀이라고 폭발물 제거하는 팀들도 있단 말이야, 우리 애들은. 그러면 몰래 명령을 내려서 저는 불법으로 돼 있는 것들을 갖다가
지들 자체적으로 뭐가 잘못돼서 화재가 났다든지 폭발이 됐다든지 해서 없어지게끔 그래서 저거를 바닷속에서 수장을 시켜버려야 되죠. 네. 다분히 비밀적인 공세적인 그런 공작이 필요하겠죠. 네. 네. 결코 저는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네. 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 움직임이 굉장히 다방면으로 네. 한국에 대해서 예. 일어나고 있다고 좀 보이는데요. 예. 또 최근에는 중국 해커들이 예. 여러 개 이제 통신사를 공격했다는 네. 그런 또 보도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해킹을 좀 시도를 했었다고. 근데 이게 단순 해킹일까요? 아니면은 좀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의도적인 어떤 그 정보 침투다. 좀 이렇게 봐야 될까요? 지금 SKT 사건은요. 예, 예. 제가 안 그래도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예. 예, 경찰, 군, 검찰, 네. 법원, 그다음에 국정원이야 제가 있었던 데니까 쭉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SKT가 거의 국가기관, 그러니까 군, 경찰, 검찰 이런데 거의 독점적인 이 통신망을 갖다가 해서 돈을 벌고 있더라고요. 응?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예를 들어 검찰이다. 그러면 이 전화기 단말기 있잖아요. 이 단말기를 다 SKT에서 나오는 단말기 쓰게끔 하고, 그 다음에 검찰 직원들이 어디 가서 무슨 상납을 받는지, 네. 얘들이 뭐 딴짓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검찰 내부적으로 내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칩도 안에 넣고 그런 기능도 넣고 예, 예. 군이나 국정원도 마찬가지겠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번에 사고 난 건 유심히 털렸다고 얘기를 했다고 처음에. 네. 4월 24일 날. 네. 그런데 알아봤더니 유심만 털린 게 아니고요. 요즘 쓰는 이 단말기들은요. 안에 보면은 무슨 그 고유 번호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것까지 지금 다 털렸어요. 여기 설정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저기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 코드 적은 예. 것 같네요. 예, 예. 고PD님이 띄워주고 네. 있는데. 예. 그래서 지금 말입니다. 이게 유심히 적들에 의해서 탈취가 됐죠. 네. 전화기 그 고유 번호까지 됐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국가기관의 거의 대부분은 SKAT를 쓴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검찰총장이다. 법무장관이다. 또 외교장관이다. 이런 사람들의 전화기가 SKT라면 네.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전화기를 복제해서 쓸 수 있죠. 단순하게 은행 업무를 해서 돈을 찾아가서 돈을 훔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정보 자산이 있잖아. 그러면 그래서 검찰총장이 대한민국 검찰총장이 국정원장하고 통화를 해. 무슨 일이 있어. 네. 그리고 그런 것도 다 인터셉트 해갖고 도감청할 수 있다는 얘기. 끔찍한 일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예? 지금 전화기마다 백도, BPF 백도 시스템인가 이런 걸 넣어놨다 그러는데 난 정말로 큰 일은 네. 이걸 통해서 중국이 우리나라에 갖다 유리알 속에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 보듯이 속살까지 지금 다 보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네. 시기적으로 말해요. 2022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를 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어. 그리고 2022년 5월 9일 날 취임식을 했어. 네. 그러고 난 그 다음 달 6월 달 15일부터 누군가에 의해서 로그인이 되고 안에 있는 대한민국 통신망 자체를 다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작년 계엄이 발효되던 12월 3일 하루 전인 12월 2일까지는 그 로그인했던 기록들이 싹 다 지워져 아무것도 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22년 6월 15일부터 네. 24년 12월 2일까지예요. 그 기간 동안은 싹 다 빈 깡통이에요. 없어. 누가 로그인했는지 뭔지 없어요. 네. 그런데 12월 3일부터 이 사고가 터졌던 4월 24일까지는 공교롭게 털리지도 않았고 그대로 로그인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SKT에. 네. 이게 뭘 얘기하느냐 이거야. 윤석열 정부가 시작할 때 초반기부터 네. SKT가 털렸다는 얘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 이걸 갖다 전문 용어로 점거를 당했다 그래. 점거.
점거란 얘기는 남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을 다 차지하고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시설물이든 뭐 음식 재료든 뭐 가져다 먹고 쓰고 다 하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전화기 속에 있는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가져가고 보고 듣고 다 했다는 얘기야. 그런데 왜 12월 2일까지는 그는 로그 기록이 싹 다 없고 하얗게 텅 비어 있는데 네. 12월 3일부터는 남아있냐 이거지. 언제까지? 4월 24일 날 사고가 터지는 그때까지. 뭘 뜻할 것 같아요? 우리 간사님 보시기엔 어떨 것 같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그러니까 계엄 이전까지는 만약에 그렇게 다 진짜 지워졌다면 계엄 이전까지는 자기네들이 한 그런 흔적을 다 지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계엄 이후에 뭔가 좀 빠그러졌다?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거를 계엄 전까지는 예. 매일매일마다 그 작업을 하면서 그렇죠. 예. 자기들이 해킹한 흔적을 지워놓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12월 3일부터 그게 왜 안 지워져 있을까? 이 얘기지. 그러면 우리가 아주 이성적인 생각을 했을 예. 때 그래? 그러면 12월 2일까지 그 지우는 작업을 했던 그 누군가가 12월 3일 날 갑자기 하나님이 불러서 휴거를 했나? 아, 신변에 뭔가 변화가 있었다. 어디 갔겠지. 예. 그러니까 누가 우리 SKT 그 들어가서 해킹이고 뭐고 못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저는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게 그래? 그러면은 12월 2일까지는 매일마다 작업을 하면서 흔적을 지어왔는데 그건 3년을. 네. 근데 12월 3일 날 이 나쁜 윤석열이가 계몽령을 발동시키는 바람에 우리 애들이 다 어디론가 증발했다. 하늘나라로 갔지. 예. 천국에. 그동안 일을 깨끗이 잘했다고. 그런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 움직이는 거하고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은 우리 애청자들 가운데 저 나쁜 놈 새끼 또 우리를 갖다 희망 고문한다 그러는데 희망 고문이 아니라 지금 봐봐. SKT의 이런 그 해킹 사고 난 거는 네네. 단순한 금융사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통신망 전체가 다 적들이 다 가져간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네. 자 단말기에 새로운 단말기 사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검찰총장의 핸드폰에 있는 그 고유번호 입력하고 그다음 유심까지 복제해서 넣으면 이게 누구 전화해야 돼? 만약에 중국 애들이 중국 국가안전부가 들고 있어. 네. 근데 대한민국 검찰총장 핸드폰인 거야. 그러면 내가 직접 전화를 안 받아도 그 검찰총장한테 오는 전화, 네. 오는 메시지, 그야말로 복제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다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소위 말하는 정보요원들이 대한민국 검찰총장을 다 보고 있는 거야. 외교부 장관 걸 다 보고 있는 거야. 네. 심지어 국정원장, 각군의 참모총장, 합참의장 이런 사람들 것도 중국의 공작관들이 다 보고 있다. 이게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이 얘기는 뭐냐. 이 사이버 공간에서 네. 하이브리드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미 거반 99.99%가 중국 애들한테 다 물려서 넘어가 있다는 얘기. 그러면 중국에서 그걸 보고 하하 오늘은 보자. 비서실장 놈이 뭔 짓을 했구나. 국정원장이라는 놈이 또 이런 짓을 했구나. 야 빨리 저 한국에 나가 있는 우리 요원들한테 이거 지시 내려라. 이렇게 해서 한국을 손바닥 안에 놓고서 요리를 하고 있겠지. 그런데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 공산당에게 정권을 갖다 바치지 못해서 환장하는 친중 매국노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SKT 얘기를 좀만 더 깊이 해보십시다. 네. 이게 단순하게 SKT 통신망을 해킹을 해서 무슨 돈을 훔쳐가고 이런 목적도 별로 없었어요. 왜? 지나간 2022년 6월 15일부터 올해 2025년 4월 24일 사건 터지는 까지
무슨 금융사고가 대대적으로 일어났다든지 이런 게 일어난 건 없어요. 네. 그러면 이건 뭐다? 철저하게 미국의 도감청을 하고 있는 NSA가 각국의 수상실, 대통령실, 뭐 크레물린궁, 엘리제궁 이런 거 다 엿듣고 하는 것처럼 얘네들은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개인이 뭘 주고받고 하는지 개인 그렇죠. 메시지까지 다 보고 있었다는 네, 얘기예요. 핸드폰을 복수할 그러니까 정도라고 하면. 내 것도 아마 당했을 것 같아. 나는 저기 KT를 써도 네. 아, 저 놈은 나쁜 놈, 공작관 했던 놈, 중국에도 다녀갔는데 저거 우리가 정말로 혐오할 만한 간첩. 그러니까 내 전화기도 알뜰히 들으려고 애를 썼겠지. 이게 지금 얘기가 자칫 잘못하면 이게 산으로 갈 수도 있어.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요. 네. 뭐냐면은 지금 이 단순하게 SKT 해킹이기 때문에 뭐 이것만 뭐 보상해 주면 된다 이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네. 국가의 정신적인, 문화적인, 물질적인 자산이 통째로 다 적들에게 털렸다. 깡그리 적들 수중에 다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나는 이번에 김문수 대통령님 되시면 이 SKT를 없애버리고 제4나 제5 이동통신사를 새로 만들었으면 좋겠어. 왜냐? SKT텔레콤은요. 최태원이 노소영이가 결혼함으로써 대통령 장인의 백을 갖고 그저 훑어먹은 거야. 옛날에 선경이 뭐냐면 빰빰빰빰빰빠바바바바 하면 일요일날 하는 장학퀴즈. 학생들 교복지 만들어서 배든 회사예요. 네네. 벨 벌려면 화학 섬유회사예요. 근데 이게 노소영이라는 대통령 딸과 결혼함으로써 석유회사 꿀떡, 통신회사 꿀떡 해가지고 이래야 대한민국 5대 재벌 안에 들어가는 이런 재벌이 됐다고. 네. 근데 최태원이가 지금 조광지철 버렸잖아요. 자기네 SK를 갖다 그렇게 키워주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해준 노소영이를 버리고 애 셋이나 낳았는데 네. 그 첨년 하나 새겨갖고 딸도 하나 낳고 이렇게 했잖아. 자고로 조광지철 버린 놈 중에 잘된 놈을 못 봐요. 반드시 망하게 돼 있거든.